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저항을 해요. 근데 그 저항 자체를 이용해서 오히려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심리학계의 진정한 마법사로 불렸던 남자, 밀턴 에릭슨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에릭슨이 7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른들도 짤짤매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고집센 소 한 마리를 외양간에 넣어야 하는데 소는 버티고 아버지는 힘으로 계속 밀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릭슨의 해결책에 그의 천재성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릭슨은 아버지를 돕기는커녕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소 꼬리를 잡고 외양간 반대 방향으로 막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항할 대상이 둘이 된 거죠. 아버지는 밀고 아들은 땡기고. 이 혼란 속에서 소는 더 쉬운 저항, 즉 아들의 땡기는 힘에 저항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스스로 외양간으로 쑥 들어가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이중구속 기법의 핵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평범한 7살 아이가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에릭슨의 아주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사실 그의 비범한 능력은 끔찍한 시련과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의 나이 불과 17살. 이때 끔찍한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게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치료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7살의 에릭슨은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눈동자와 청력만 남긴 채 전신이 마비되고 말아요. 그런데 바로 이 끔찍한 감옥 같은 상태가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를 인간 행동의 대가로 만드는 최고의 훈련장이 되어줍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에릭슨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바로 관찰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목소리 톤이 어떻게 미세하게 바뀌는지, 표정에 어떤 변화가 스치는지, 몸짓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소통의 대가가 되어갔던 겁니다. 이 강제된 침묵이 그에게 일종의 초능력을 선물한 셈이죠. 바로 우리 대부분이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깊은 수준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 말입니다. 자, 그럼 그가 몸으로 터득한 이 깊은 통찰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발전했을까요? 그의 접근법은 4가지 아주 놀랍도록 단순한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방식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보려면 당시의 일반적인 최면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전통적인 최면이 자, 내 말대로 하시오 이런 식의 권위적인 방식이었다면 에릭슨의 최면은 내담자 중심의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상대방이 이미 가진 힘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그의 철학은 영어 약자로 NUTS라고 불리는 프레임워크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글자가 자연스러움, 활용, 트랜스, 그리고 해결 중심을 의미하는데요. 이 4가지가 바로 에릭슨식 접근법의 기둥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에릭슨한테 최면은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화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아니면 운전하다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집중 상태일 뿐이라고 본 거죠. 그의 치료는 바로 이 일상적인 상태를 활용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활용인데, 이게 정말 에릭슨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항하는 내담자는 없다. 융통성 없는 치료자만 있을 뿐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상대방의 저항이나 습관,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증상까지도 문제로 보지 않고 변화를 위한 재료로 써버린 거예요. 마치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트랜스입니다. 그는 이 트랜스를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방대한 지혜와 자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본 거죠. 마지막은 해결 중심입니다. 이것도 정말 혁신적인데요. 대부분의 치료가 뭐가 문제예요? 이걸 파고들잖아요. 근데 에릭슨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제고 없었던 순간은 언제였죠? 그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공 경험과 강점에 집중하게 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는 게 좋겠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에릭슨 최면 유도문에서 가져온 몇 가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눈꺼풀이 무거워질 겁니다가 아니에요. 무거워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죠.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거든요. 듣는 사람은 저항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최면에 빨리 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최면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항하던 마음이 오히려 안심하고 긴장을 풀게 돼요. 저항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역설적으로 더 쉽게 최면 상태로 스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변의 방해 요소조차도 오히려 더 깊이 입중하고 편안해지는 상태를 만드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바로 이 문장이 에릭슨 철학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문제에 갇혀서 허우적댈지 몰라도 우리 안의 무의식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깊은 믿음. 그의 역할은 그저 그 문을 살짝 열어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에릭슨의 유산은 단지 치료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 속 소통과 변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철학이거든요. 이 혼돈 기법 어떠세요? 마치 7살 때 그 고집센 소에게 썼던 방법의 현대판 같지 않나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딸에게 공부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소의 꼬리를 반대로 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항의 대상을 바꿔줘서 스스로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디슨맨, 그러니까 주술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방법이 때로는 정말 마법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마법은 초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신마비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된 아주 깊은 공감과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밀턴 에릭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나 한계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위대한 자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